대덕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맨 근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까 전에 분명히 옛날부터 있었던 기업이라며. 근데 왜 5월부터밖에 없어?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5월부터 나타나 있는 거고요. 인적 분할을 했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는지 요것도 제가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리포트들이 몇 개 있었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요, 5월에 1개, 그리고 7월에 2개, 8월에 1개, 9월에 1개 요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3월과 4월에는 각각 뭐 3개, 2개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인적 분할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리포트가 그렇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요. 5월 저점 9,200원에서 지금 현재 1,700원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냈었을까 라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큰 재미는 보지 못했어요. 5월 저점 대비해서는 15.4%가 상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는 1,384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재미가 없었다. 왜? 이런 것도 우리가 왜 그런가 찾아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겠죠. 대덕전자는 3분기에 흐름이 좋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상향도 아니고, 아까 PCB 흐름 좋다며. 그러면은 대덕전자도 여기에 흐름 받을까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3월부터 4월의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는요 3개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2019년도 4분기 영업이익은 94억 원으로 HDI 사업을 정리를 위한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적 분할을 하면서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HDI 사업이 아무래도 좀 적자라던가 그렇게 큰 폭의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2분기부터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HDI라던가 AVN, MLB의 구조조정이라던가 누적 손실을 제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안 좋은 부분을 도려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런 거 몰라도 돼. 모를 수 있어. 이게 뭐 반도체, 뭐 이동통신, 뭐 이런 제품에 관련된 그 명칭인데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도 1분기 코로나 때문에 중화권의 스마트폰 업체가 다 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PCB와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다 안 좋아지게 됐죠. 그런데 패키지 사업 부분에 추가 물량을 확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핸드폰과 관련된 PCB 사업은 죽을 썼어요. 핸드폰이 안 팔렸기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패키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수주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당장 모바일 쪽에는 큰 이슈는 없고 좀 적자가 날 수도 있겠지만 패키지 부분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망이 차츰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 전망이 된데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2020년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패키지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YY 대비해서 21.3%가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부분 5G 관련해서 2분기 설비 이전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금액 기준 대비해서 66.6%가 상승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적 분할 이후에는 5G 확대가 될 것이고 Y솔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 Y솔과 함께 해서 5G를 더 확대시키고 시너지를 전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월에는 2개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2020년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17% 정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진했다. 5G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큰 실적은 낼 수는 있어도 모바일 관련해서 PCB 사업이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 4월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하락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 IT주들의 하향이 예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전자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게 매매 정지 기간이 있어요.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매매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아무래도 좀 하향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대덕이라는 주가 계속 하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어찌 되었건 간에 호재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PCB는 상반기 부진했으나 하반기 때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래요.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스마트폰 판매가 본격화가 되면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상승이 될 것이고 5G 역시 이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33.3%가 YOY 대비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29.8%가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주식은 아무래도 지금 이 기업이 얼마를 벌었냐 라기보다는 지난해 대비해서 아니면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를 더 벌었느냐, 요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인적 분할을 했대요, 5월에. 그러면은 도대체 인적 분할이 뭐예요? 라고 여쭤볼 수도 있어요. 실제 저도 몰랐어요. 네, 알뜰맨도 몰랐는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반대되는 말이 물적 분할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LG화학이었죠. 주가 하락에 영향을 좀 많이 끼쳤잖아요. 5월에 있고 6월에는 리포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7월 이렇게 바로 가겠는데요. 이 5월에는요, 2020년도 1분기 매출 전망치가 6% 하회했어요. 요거는 하나금융투자 자체의 컨센서스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는 6% 하회를 했어요. 왜냐? 역시나 패키지판,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대요. 그리고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 출하량이 감소했던 게 굉장히 큰 매출에 타격이 왔던 거죠. 자, 그러면 2분기는 어떻느냐? 2분기 매출액도 스마트폰의 성장이 미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출액 등 부진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언택트 시대를 대표하는 서버형 메모리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와 그리고 DDR 제품군, 그러니까 램이 될 수가 있겠죠. DDR 제품군의 가격이 인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패키지판은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은 호황이 유지가 될 것이다. 너무 안 좋은 얘기들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호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와 있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DDR이 지금 수요도 많이 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게 더 어디 있을까요? 자, 7월 14일에는요 비메모리용 반도체 FCBGA 시장 확대 및 수요 대응 차원에서 900억 원의 신규 시설을 투자를 했대요. 신규 시설이 투자가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떨어져야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기업에서 돈이 나간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큰 양봉을 뽑아냈어요. 왜냐? 요거는 여기 세 번째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FCBGA가 뭐냐? PCB 분야 중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를 한대요. 이게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PC에 있는 CPU 그리고 서버, 네트워크, 자동차용 CPU에 활용되는 PCB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2020년도 7월 14일부터 2021년도 6월 30일까지인데요. 그러면은 왜 올랐어요? 그렇죠, 요거 때문에 올랐어요. 2020년도 연간 이 시설 투자로 인해서 연간 매출액은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의 매출을 신규로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향후 2020년도까지도 이 FCBGA가 핵심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7월에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었을 때는 7월 양봉이 가장 큰 양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FCBGA의 고객사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뭐 고객사가 어디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글로벌 복수업체로 될 것이다. 요거는 아직 기밀사항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밝혀지진 않았고요. 하지만 글로벌 복수, 그러니까 해외 쪽이다, 뭐 동남아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1년도 하반기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매출은 21년도부터 나올 것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21년도 하반기에도 그러면은 대덕전자를 봐야 된다, 요런 얘기죠. 자, 2020년도 1분기에는요 영업이익이 안 좋았어요. PCB가 모바일 쪽에서는 굉장히 죽을 썼고 5G도 생각보다는 좋을 거야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만 좋은 성적을 나왔어요. 하지만
2020년도 3분기부터는요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로 회복이 될 것이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5G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회복이 되면서 기존에 좋았던 거는 더 좋아지고 안 좋았던 거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200억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정확한 수치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8월에서 9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있는 거는요 이 PCB 네트워크 장비 자동차용 PCB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MLB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이 센서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MLB가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3%가 부진이 되었는데요. 역시 스마트폰 시장 침체에 따른 뭐 실적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MLB 지금 여기 보이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 매출도 감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리포트에는 꼭 안 좋은 얘기 있으면 좋은 얘기 하나씩은 하더라고요. 2020년도 3분기 매출액은 개선될 것이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반도체 패키지 뭐 DDR5라던가 GDDR6용 패키지 비중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FPC 연성회로 기판인데 뭐 휴대폰이라던가 뭐 디지털 카메라,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주력 고객 사양으로는 플래그십 수주 물량이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MLB 같은 경우에는요 6월부터는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3분기는 좀 좋게 본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9월에는 어떻느냐, 이제 좀 있으면은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자, 2020년도 3분기 기점으로 수익성이 정상화될 것이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얘기죠.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호실적은 202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제가 23년도까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5G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스마트폰 서버의 기능성이 향상이 되고 반도체의 크기도 확대가 된다. 근데 이 반도체의 크기가 확대가 되는 거는 이 사이즈가 크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층이 높아진다. 반도체의 층이 높아지면서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반도체 기판은 그렇죠. 여기 또 나오네요. 크기 증가보다는 층수의 확대, 회로의 선폭의 미세화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중국 업체의 지금 부재로 인해서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인데 삼성 아랫단에 있는 대덕전자도 지금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개선이 되었을 때 안테나형 패키지 신규 매출이 반영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자체 내에서 PCB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형 관련된 신규 매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2021년도 연성 PCB 매출은 YOY 기준으로 해서 16.3%가 증가가 될 것이다. 자, 5G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MLB가 5G 관련해서 이 수신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YOY 17%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